그날 아침 차갑지도 않은 커피가 왠지 손에 닿기 싫었다. 하정은 주방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이른 아침의 조용한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손끝에 스며드는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가슴 속에서도 이상한 쓸쓸함이 밀려왔다. 마주한 커피잔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커피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몇 년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아침을 나누던 이 자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남편이 끓여준 따뜻한 차와 식탁을 준비하던 그의 모습. 그때는 다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 이 집. 서울을 떠난 지 2해가 다 되어가지만 하정은 아직도 이곳에 적응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조용하고 작은 집이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지내는 이 시간이 익숙해지지 않았다. 과거의 흔적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집은 새로운 곳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그림자만이 늘 곁에 있었다. 이곳에 온 이유도 그런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았다. 하정은 창문을 열까 하다 손끝에 냉기에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문 틈새만 살짝 닫았다. 얼룩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정원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은 채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겨울이라 그런지 더없이 고요한 풍경이었지만 하정에게 그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답답함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정은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이웃이자 최근에 알게 된 조성민이었다. 하정씨,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네요. 차 한 잔 드시러 올까요? 조성민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은 여전히 담담하고 조용했지만 하정은 그가 보여준 따뜻함에 잠시 마음이 놓였다. 그가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지막하게 말한 그 한마디가 하정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일깨웠다. 남편이 아침마다 하던 일들, 그때마다 따뜻했던 온기들. 하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작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성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하정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유리병을 봤다. 그 병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유자차가 있었다. 감기 조심하세요. 유자차 하나 가져왔어요. 라는 그가 전한 말을 들으면서 하정은 자신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작은 유자차 한 병이 그녀에게는 잊고 있었던 감정의 불씨를 다시 일으킨 듯했다. 고마워요. 조성민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하정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이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했다. 이웃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차를 내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마침내 하정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성민이 먼저 물었다. 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2해가 다 되어가네요. 서울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오니까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렇군요. 저도 여전히 이곳이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오래 살던 곳을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집을 마련한 거라서 뭐랄까 그게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하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도 이곳이 익숙지 않았고 늘 옛집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었다. 고요한 나날들 속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하정의 테이블 위에 놓인 유자차 한 병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말했다.
이 집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정은 잠시 유자차 병을 바라보았다. 잔을 들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맛이 입안에서 퍼지자 하정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이제 다 지나갈 거예요. 조성민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바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정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웃음에 시선을 피하며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어색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마음속 어딘가에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하정은 그렇게 잠시 평온을 느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이 작은 친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유자차의 향기가 마저 따뜻하게 퍼졌다. 하정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문을 살짝 닫았다. 오늘 밤은 다르게 느껴져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날 밤 하정은 문을 닫고 다시 한번 그날을 되새겼다. 하정은 집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손목에 느껴지는 작은 통증에 신경이 쓰였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변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손목을 돌려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 통증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아마 그게 내 몸의 한계라고 느꼈던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정은 무심코 생각했다. 그때 조성민이 문을 두드렸다. 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하정씨, 바람이 차네요. 밖에 나가시면 몸이 더 아플 거예요. 그가 말하며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그 안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끓였어요. 오늘 몸 좀 챙기세요. 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수프를 건네받으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조성민 씨, 너무 신경 써주셔서.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하정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묘한 떨림이 마음속에서 번졌다.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불편함일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조성민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하정은 그를 마주 앉으며 수프를 건넸다. 따뜻한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자 하정은 괜히 숟가락을 한 번 더 저었다.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불편했던 손목의 통증도 조금 가라앉았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정은 수프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몸이 힘들 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성민이 말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정은 그 웃음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어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친절이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다 잊고 살았던 것들, 사람들이 말 없이 나누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잠시 뒤 하정은 수프를 다 마시고 나서 조성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쩌면 제 몸도 이렇게 신경 써 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의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 몸의 작은 경고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조성민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하정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살짝 읽어낸 듯했다. 그럼 이젠 제 몸도 신경 써야겠죠? 하정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이 작은 웃음 속에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오는 듯했다. 물론이죠. 조성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많은 걸 배워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죠. 하정은 그의 말을 듣고 조성민이 말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넘기려고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그 작은 배려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 조성민은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저녁 조용히 쉬세요. 몸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그럼 다시 봐요.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정은 문을 닫고 다시 한번 홀로 남았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 그 작은 수프 한 그릇에서 느껴졌던 옹이는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할 줄 알았다. 이웃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가 보여준 배려는 하정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조성민의 말처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하정은 천천히 다가가며 유리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섞인 따뜻한 기운이 자신에게도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하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잠시 조용히 앉았다. 몸의 통증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오늘 변화가 시작된 걸까? 하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동안 놓쳐왔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정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하정은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몸에 느껴지는 통증이 뚜렷했다. 손목과 어깨의 묵직한 불편함이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그 통증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유난히 차가운 겨울 아침. 그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그날의 첫 번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가며 한껏 찬 기운을 퍼뜨렸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어딘지 덜 차가운 듯했다. 문득 하정은 그런 작은 차이가 무언가 달라질 신호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아침 집 앞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정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손목의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내 몸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는 결심으로 시작했다. 그때 집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하정은 고개를 돌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조성민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하정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차 한 잔 드시러 가실래요? 조성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에 마치 무엇인가 풀린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들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조성민은 다정하게 물었다.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때 손목 말씀하셨던 거요. 하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고백하듯 말했다. 아직도 좀 아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게 조금씩 신경 쓰이네요. 조성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건 그런 신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정은 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은 늘 자신의 몸을 무시해왔고 그런 부분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가 말한 대로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결국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그녀는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예전처럼 지내셨다면 무리하게 지나쳐온 거죠. 조성민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한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이가 들면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지 하고 지나쳐왔죠. 조성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그런 변화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몸을 돌보는 거죠. 하정은 이제 그 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자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할게요. 하정은 고백하듯 말했다. 이제는 몸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성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면 더 나은 날들이 올 거예요.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따뜻한 일들이 많죠. 하정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 하정에게 큰 위로를 준 듯했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고립된 상태로 보내며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천천히라도 변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도 마음도 함께 돌아보아야 했다. 그들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날 때쯤 하정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고마워요. 조성민 씨. 오늘 덕분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든지 하정 씨. 몸이 더 나아지면 좀 더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겠네요. 하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 작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를 주었다. 하정은 이제 천천히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하정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정은 차를 마시며 문득 조성민의 말이 떠올랐다. 더 나은 날들이 올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정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그 통증 속에서 그녀는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정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젠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겠다고.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하정은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하정은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며 그녀는 어느새 몸의 변화를 직시하게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손목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지나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다르게 살자고 마음먹으며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방에 들어서면서 하정은 문득 조성민이 준 유자차가 떠올랐다. 따뜻한 그 한 잔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그동안 그녀는 차가 식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며 나이 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조성민이 전해준 작은 배려는 하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와 신경 써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하정은 차를 끓이며 그동안 홀로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아침을 나누던 시간들이 그리워졌다. 그리움은 여전히 깊었지만 지금은 그 추억들 속에서 떠오르는 작은 조각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조성민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을 먹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마을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기로 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꽃이 피기 시작한 그곳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성민은 종종 그곳에서 산책을 한다고 했고 그가 말한 대로 공원은 혼자 있기에 너무나 평화로운 장소였다. 하정은 외출하기 전에 잠시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오늘도 무심코 지나칠 뻔했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작은 것들을 되새기기로 했다. 몸의 통증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무겁게 느껴지는 손목을 풀며 깊게 숨을 쉬었다. 오늘은 다르게 살아보자.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하정을 감쌌다. 하지만 그 찬 기운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하정은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매일 그곳에서 만났던 조성민이었다. 그가 하정의 눈에 띄자 조성민은 살짝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도 산책하시러 오셨군요.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정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네, 조금 걷고 싶었어요. 날씨가 좋아 보여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을까요? 라고 물었다. 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길을 걸으며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다만 그 조용한 걸음걸이 속에서 하정은 묘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공원은 참 좋죠. 조용하고 평화롭고. 하정이 말했다. 네, 저도 이곳을 좋아해요. 조성민이 대답하며 조용해서 혼자 걷기 딱 좋죠. 두 사람은 그저 한 발 한 발씩 천천히 걸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 하정은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벤치에 앉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다. 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편하네요. 하정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조성민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혹시 이곳에서 자주 산책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하지만 혼자서는 잘 안 나갔어요. 너무 피곤했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익숙했어요. 그 말에 조성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죠. 하정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그렇다고 느꼈다. 이 공원에서의 산책이 그녀에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기서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정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렇죠.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이런 시간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차분하고 깊이를 더해갔다. 하정은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조성민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는 그가 곁에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정의 손목에서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목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순간 조성민이 다가와서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손목이 또 아프신가요? 하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 조성민을 바라보며 네, 조금만요? 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심 그녀는 그 통증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통증을 참아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도 그녀는 한 발짝 더 자신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다. 그때 조성민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몸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정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느끼며
무언가 더 결심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정은 몸을 일으켜 일상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한때 잊고 지냈던 일들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손목의 아픔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 작은 불편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 하정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무시했는지, 그때 그 작은 징후들을 더 잘 챙겼다면 지금의 불편함이 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게 사실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무책임을 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차갑게 내려앉은 아침 공기를 느끼며 부엌에서 찻잔을 꺼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 한 잔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따뜻한 차가 몸을 감싸며 점점 마음도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쩌면 그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지나쳐왔던 작은 행복을 이제야 조금씩 찾기 시작한 것일까?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다가 하정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손길을 주지 않았던 작은 정원에 국화꽃들이 여전히 조용히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하정은 어느덧 자신이 그 꽃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활짝 피었던 꽃처럼 그녀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 그동안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마음이 텅 비어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도 점차 변화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마침 정원을 거닐던 조성민이었다. 그의 모습이 정원의 문턱에 나타나자 하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이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군요. 하정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네, 여기 날씨가 좋아서요. 자주 나와서 걷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정은 그의 말에 답하며 다시 웃었다. 저도 가끔 나오는데 요즘은 몸이 좀 무거워서 자주 못 나가게 되네요. 조성민은 하정을 바라보며 그 눈빛에서 그녀가 최근 느꼈던 몸의 불편함에 대해 알아차린 듯 보였다. 무리하진 않으셨나요? 그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작은 아픔들도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그 말을 들은 조성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고요히 말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커지죠. 작은 것들이 크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정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이 바쁘게 지나가며 점점 더 내 몸을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사실은 그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하정은 다시 고백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나의 몸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걸 느껴요. 조성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몸을 돌보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하정은 조금 놀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세상이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만 살아왔고 그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가 말한 대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맞아요. 조성민 씨, 하정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혼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까요? 조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오늘 하루부터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보세요. 몸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는 걸요. 라고 대답했다. 하정은 그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함께 걷고 있었다.
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던 중 하정은 조성민이 자주 그곳을 산책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이라도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에서의 시간이 그를 위로하는 듯 했다. 하정 역시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산책이 끝날 무렵 하정은 조성민에게 말했다. 오늘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조성민은 그저 따뜻하게 대답하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언제든지요. 하정은 고맙다는 말을 되뇌며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하정은 잠들기 전 유자차 병을 식탁 위에 다시 올려두었다. 내일도 이걸 마셔야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르게 차를 마시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정은 고요하게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조금씩 차근차근 문득 하정은 조성민이 떠났던 순간 그가 잠시 손을 내밀어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았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 한순간의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날 밤 하정은 식탁 위에 놓인 유자차 병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오늘은 그 향이 어쩐지 더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정은 그날 아침 몸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제는 그저 작은 통증으로 넘겼던 손목이 오늘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졌고 더군다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돌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감춰왔던 내 몸의 신호들이 이제는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작은 불편함들은 그녀에게 무언가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손목을 살펴보았다. 예전처럼 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마다 겪었던 작은 통증들이 이제는 그녀를 더 자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집 안을 밝혔지만 하정은 그 따뜻한 햇살을 잠시 잊은 채 서둘러서 그날의 일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마음속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엔 조금은 두려운 감정도 있었다. 그때 벨소리가 들렸다. 하정은 무심코 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조성민이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하정은 그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를 듣자마자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성민은 그녀의 곁에서 부드럽게 다가와서 가끔은 말을 아끼며 때로는 진심을 담아 조용히 다가왔던 사람이었다. 이정희 씨, 오늘은 좀 쉬시라고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어제 몸이 좀 아프다고 하셨죠. 조성민은 손에 든 작은 컵을 건넸다. 하정은 그가 건넨 차를 받아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마워요. 조성민 씨. 사실 요즘 몸이 좀 힘들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하정은 얇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무리했었나 봐요. 그렇죠. 조성민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몸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죠. 하정은 조성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느껴온 작은 불편함을 무시해왔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그 신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도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하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너무 내 몸을 방치했던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성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몸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면 되죠. 그의 말은 하정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성민이 보여준 그 작은 배려와 이해가 하정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하정은 한동안 그의 말을 곱씹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자신을 돌봐야겠다고 느꼈다. 잠시 뒤 조성민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걷지 않으실래요? 몸에 좋은 운동도 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정은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천천히라도 걸어볼게요.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겨울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지만 공원 곳곳에는 작은 꽃들이 겨울을 이겨내며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하정은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점점 더 조성민과 함께 걷는 시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정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조성민은 그동안 하정의 삶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녀에게 필요한 온기와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그녀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삶의 의미와 온기를 되돌려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동안 많이 혼자였죠. 조성민이 물었다. 하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했고 혼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묻자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다. 네, 하정은 고백했다. 사실 많이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이 결국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하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조성민의 말처럼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를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 같았다. 하정은 조성민과 함께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이렇게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감사해요. 조성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우리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공원의 끝자락까지 오면서 하정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서 느껴지는 작은 통증을 잊고 있었다. 그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통증을 단순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다지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그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했다. 공원을 다 걷고 나서 하정은 집으로 돌아가며 조성민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요. 조성민은 고백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한 대로 앞으로는 천천히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늘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돌보는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하정은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작은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용히 변한다. 그 변화를 우리는 대부분 외면하거나 지나쳐버리기 쉽다. 어쩌면 그 작은 아픔들,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단지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 하정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그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몸의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정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되돌려 보고 있었다. 작은 불편함이 커지기 전에 그 신호를 인식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을 넘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고 조성민과의 관계에서도 점차적으로 깊은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조용한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하정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조성민과 같은 이웃, 친구 또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사이에서 작은 배려와 온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정은 몸소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나오는 작은 온기와 배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변화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것임을 하정은 알게 되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마음을 여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비결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사랑은 격렬한 고백이나 큰 사건 속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작은 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 속에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지나쳐버리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일지도 모른다. 작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하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사실 삶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 자신을 아끼고 몸에 신의 귀 기울이며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모든 순간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이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히 1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순간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